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은평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드림아지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불 밖은 위험해 라고 생각하면서 방콕, 집콕하느라 힘들고 지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오늘 청소년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드림아지트에서 진로 관련 영화 6편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영화는 1989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이 작품은 어느 명문고에서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따라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주체적인 삶을 가르치는 존 키팅 선생님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임에도 카르페 디엠,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는 명대사를 남기며 현재까지 많은 청소년이 공감할 만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한 주인공 존 키팅 선생님은 작품 속 배경이 되는 학교를 졸업한 문학교사로 이씨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열린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교사 권위를 나타내는 교탁을 밟게 한다거나 학교 교육을 상징하는 교과서를 찍게 하는 등 파격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교장 선생님은 학교가 자랑하는 전통과 규율에서 자꾸 벗어나려는 존 키팅 선생님에게 경고를 주지요. 그렇지만 학생들은 비밀 조직인 죽은 시인의 사회를 재결성해 존 키팅 선생님이 격려한 대로 주체적으로 행동합니다. 진정한 스승으로서 학생들에게 참된 삶의 의미를 가르쳐준 존 키팅 선생님과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맞닥뜨린 학생들이 행복, 절망, 성취, 죽음 따위를 생각하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로 진로 여행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번에도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인 작품입니다. 1998년작 패치 아담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헌터 아담스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탓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스스로 들어온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병원 관계자들조차 외면할 정도로 온갖 기행을 벌이는 환자들과 교감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아담스는 새로운 목표를 찾아냅니다.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돕겠다는 것이죠. 늦깎이 위대상이 된 아담스는 병마와 싸우느라 지친 환자들에게 웃음을 찾아주고자 강대가 되기를 꺼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스의 엉뚱한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은 위대와 병원에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로빈 윌리엄스가 다른 작품들에서 보여준 모습을 거의 그대로 답습했으며 간섭을 중시하는 위대학장을 너무 나쁘게만 묘사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미술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는 점에서 위약도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한 번쯤 본다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앞에서 외국 영화를 살펴봤으니까 한국 영화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조승우, 김미숙이 주연을 맡은 마라톤은 2005년에 개봉한 영화로 자폐인인 마라토너 배영진 씨와 그 어머니의 사연을 각색한 작품입니다. 나이는 20살이지만 마음은 5살에 머무른 주인공 초원이는 사회봉사 명령으로 학교에 오게 된 전직 마라토너 정욱을 코치로 만나면서 마라톤을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초원이는 달리기를 좋아하고 지구력이 남달라 마라톤에 소질을 보입니다. 그러나 초원이 엄마와 정욱이 부딪히면서 위기에 처하죠. 정욱을 만나기 전까지 마라톤을 직접 가르칠 만큼 열성적이던 초원이 엄마가 자기 욕심으로 아이에게 그동안 너무 집착했다는 자괴감에 빠져 초원이로 하여금 마라톤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후반부에 엄마 몰래 마라톤 경기에 나간 초원이가 엄마 품에서 독립해 혼자 달려나가는 모습은 마라톤을 향한 초원이의 열정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진로를 설정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를 보여주는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원이의 모델이 된 배영진 씨는 19세이던 2001년에 춘천 마라톤 대회에서 서브3를 달성하고 다음 해에 철인 3종 경기에 출전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틀어서 국내 최연소 철인에 올랐습니다.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영화 마라톤의 주인공 초원이를 보면서 청소년 여러분도 이루고 싶은 목표와 그 목표에 이르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에 국내에서 개봉한 셰프는 요리사들의 세계를 그린 프랑스 영화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알렉상드르는 생방송에 출연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유명한 요리사입니다. 하지만 그를 한물 같다고 여기는 레스토랑 사장은 신메뉴를 개발하지 않으면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알렉상드르는 요리에 대한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재능도 뛰어난 자키를 우연히 만나 그를
조수 자리에 앉히면서 두 사람의 특별한 요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셰프에서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들로 그려집니다. 특히 셰프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충분히 갖추어서 자기가 거느린 요리사들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셰프가 되기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었을 알렉산드르가 시대 흐름에 뒤처졌다는 핀잔을 듣는 것을 보면 겉보기에는 화려한 요리사가 그리 만만한 직업이 아님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셰프는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깊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알렉산드르 역의 장 룬노와 자키 역의 미카엘 윤이 극중에서 틈만 나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만으로도 감상하기 괜찮을 법한 영화입니다. 2015년에 개봉한 빅히어로는 마블 코믹스에서 나온 만화 빅히어로 6를 원작으로 삼은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히로는 13살에 고등학교를 일찌감치 졸업한 천재임에도 학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아는 내용을 대학에 들어가서 굳이 배울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로봇 격투에만 열중하는 바람에 공대생인 형 테디를 한숨 짓게 하죠. 하지만 어느 날 테디가 데려간 학교에서 만난 공대생들이 보여준 개성 넘치는 모습에 히로는 크게 감명했는지 그때부터 공학에 흥미를 느낍니다. 물론 이 애니메이션은 마블 코믹스가 원작이라는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후반부는 빌런과 싸우는 히어로물 서사 구조를 나타내지만 히로가 네파로 조종하는 마이크로봇을 개발해 발표에서 호평을 받는 장면은 로봇공학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라면 흥미진진하게 볼만합니다. 또한 테디가 만든 위로용 로봇 베이맥스와 히로가 나누는 우정도 진한 감동을 전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화들 가운데 가장 최근인 2016년에 나온 영화 싱스트리트는 1980년대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코너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싱스트리트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교실 붕괴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교사와 학생 대부분이 엉망진창인 학교 상황에 실망하는 것도 잠시, 교문 맞은편 집에 사는 모델 지망생 라피나를 보고서 첫눈에 반합니다. 코너는 라피나에게서 관심을 끌기 위해 자기가 밴드를 한다고 거짓말하며 뮤직비디오에 출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라피나가 조금 흥미로워하는 눈치를 보이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코너는 이런저런 친구를 모아서 진짜 밴드를 꾸립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시작한 밴드 활동이지만 코너는 차츰 음악에 빠져들며 학교 축제에서 공연하기에 이릅니다. 영화 끝에서 코너는 라피나와 함께 영국에 가겠다면서 작은 배에 몸을 싣고서 거친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장면은 청소년들이 꿈을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 마주해야 하는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드림 아지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추천한 영화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시나요? 드림 아지트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추천 영화 감상평을 댓글로 남기는 5분에게는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